수치적인 부분에서는 성능이 좀 낮게 표기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실제 체감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떨어지는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만큼 저중속에서 치고 나가는 힘이 상당히 좋았다 라는 기억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라이드TV 이상재 송수장입니다. 어찌됐든 저찌됐든 우리나라 모터사이클에서 가장 핫한 시장 125cc 시장이죠. 그렇죠. 125cc 시장에 또 새로운 신모델이 하나 나왔습니다. 125cc 시장은 재작년, 작년 뭐 엄청난 변화를 겪었었죠. 각 제조사들의 스쿠터를 비롯해서 언더본 스타일 여러 가지 것들의 엄청난 각축전, 완전 전쟁이었죠, 전쟁. 그렇죠. 그 누구도 모터사이클 시장이 10만 대를 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항상 얘기들 해왔었는데 이 배달 시장이 뻑 하고 터짐에 따라서 단숨에 판매 15만 대를 돌파해버리는 이런 괴력을 또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거기에 있어서 가장 큰 원동력이 된 게 이 스쿠터들의 판매량이 크게 늘어난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가 가장 한창이었을 때 그때 도로 모습을 보면 무슨 거의 동남아를 방불케 하는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배달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모터사이클의 양적인 시장도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 그래서 각 제조사들이 배달용, 상용으로 투입될 수 있는 모델은 아마 다 투입됐다고 이제 봐도 될 겁니다. 근데 또 의외로 제조사들의 그런 생각과 시장의 흐름이 좀 다르게 전개된 것 중에 하나는 그러면은 이제 배달용, 업무용을 사용하니까 좀 가격적으로도 기본 차량 가격도 저렴하고 유지비용도 저렴하고 이런 모델이면은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소비자들은 다른 쪽의 선택지로 좀 많이 넘어갔던 경향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배달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이후에 모터사이클 시장에 되게 다양한 변화들이 좀 있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모터사이클 시장에 큰 변화가 이렇게 있었던 기점들이 저렴한 스쿠터들이 막 들어와서 그렇죠. 그때 이제 한번 빵 터지고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 변곡점 이라고 저는 얘기해도 될 정도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이 판매 대수 증가와 배달 스쿠터 시장의 이 전쟁터 같은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 모터사이클 역사에도 되게 많이 좀 기록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할 모델은 뭐예요? 스즈키의 아베니스 125 모델입니다. 얘를 소개를 하면서 저희가 배달 얘기하고 코로나 얘기하고 그랬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스즈키 같은 경우에는 배달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입되는 그런 모델이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요. 좀 고급형 모델만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스즈키 자체가 좀 편안하게 조금 여유 있으신 분들이 그래도 난 출퇴근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다니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시는, 대표적으로 많이 선택하셨던 버그만 시리즈, 이런 것들이 중심으로 스쿠터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쪽 시장에서, 그러니까 비즈니스 시장에서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그 스즈키의 버그만은 스즈키의 스쿠터를 상징하는 그런 엄청난 대표적인 모델이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650부터 125까지 나름 촘촘한 라인업을 구축을 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스쿠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버그만 라인업에서 어느 정도 자기가 원하는 니즈는 다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나름의 어떻게 보면은 경쟁력을 상당히 갖춘 그런 라인업인데, 그게 또 배달 시장하고는 또 안 맞아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배달 시장에 대응한 모델이 아예 없었던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있긴 있었죠. 그렇죠. 네. 또 고인물 얘기를 좀 하자면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드레스 시리즈, 한때 대단히 이제 콤팩트한 사이즈의 좀 파워풀한 출력으로 많이 사랑을 받았던 모델인데 그런 어드레스 125나 아니면 넥스 125 이런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사랑을 널리 받으면서 지금처럼 배달 시장이 활성화되기 전에도 아름아름 좀 나 이 차 괜찮은데 이 차를 배달해서 써보고 싶어 하시는 그런 사업장 같은 곳에서 자주 사용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 모델들이 어떻게 보면 배달 시장에서 그렇게 큰 인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배달 시장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이제 PCX랑 MX 얘기를 하지만 그런 분위기에 이렇게 탑승하지 못했던 것들이 좀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와는 조금 차이가 좀 있었었고, 또 그 모델들이 대표적으로 사랑을 받았던 시기가 또 있었었고, 미니 스프린터 그런 시장들이 엄청나게 또 화랑이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스즈키가 되게 아쉬웠었나 봐요. 그렇죠. 배달 시장에 이제 호황을 함께하지 못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살짝 좀 늦은 감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스즈키도 드디어 내놨습니다. 가성비로. 어떻게 보면 그 배달 시장은
가성비, 저렴한 유지비 뭐 이 엄청나게 중요한 시장인데 여기를 딱 노크할 만한 그런 모델을 드디어 스즈키 코리아가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 모델이죠. 이 모델 아벤익스 125의 가격은 289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했던 그 버그만이라는 모델명을 앞에 얘기를 한다면 사실 이 289만 원이라는 가격은 엄청나게 저렴한 거죠. 근데 약간은 고급형으로 치부되는 우리 버그만 말고 어떻게 보면 얘가 딱 보이십니까? 이게 지금 스즈키 코리아가 저희한테 보내준 시승차인데 시승차 뒤에 아예 이런 슬라이드 캐리어를 달아서 갖다 줬어요. 이거는 뭘 뜻하느냐? 이거는 그냥 우리는 상용을 노리고 있다. 상용 시장을 노리고 있다. 물론 지금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승용으로도 얼마든지 타기에 부족함이 없는 뭐 그런 모델인데 그렇죠. 이게 달아서 왔다는 건 그만큼 그 시장을 염두에 두고 출시를 한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구성으로 이제 시승차가 왔다고 해서 꼭 그렇다고 뭐 승용분들이 접근하기에 좀 안 좋은 차냐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죠. 뭐 활용도가 그만큼 높다라는 거, 승용으로도 충분히 소화 가능하고 상용으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모델이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시승차도 2대 그리고 각각 다른 스타일로 구성해놨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스즈키 코리아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배달 시장에 활용하더라도 충분히 괜찮은 모델이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 배달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모델들 대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라고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시승차가 오지 않았을까. 원래 지금 디자인만 놓고 보면 사실 상당히 스포티한 디자인이에요. 그렇죠. 뭐 이전 이제 이전 모델 유로4에 이 시장이 대응하고 있었던 어드레스랑 비교해봐도 대단히 좀 입체적이고 그렇죠. 막 각을 살리고 이런 모습들이 저는 좀 이게 스즈키 차라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디자인이 너무 걔가 많이 바뀌어서 좀 당황스러운 부분도 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계속 생각해왔던 스즈키의 디자인하고는 조금 차별화가 있어요. 네, 그렇죠. 계속 모터사이클을 오래 탔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변화해온 뭐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좀 계속 쭉 봐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좀 약간 생뚱맞다? 약간 스즈키의 그런 뭐랄까요? 그 전통적인 흐름에서 그쵸. 살짝 벗어난 그렇죠. 네. 그런 거는 살짝 좀 없고 네. 앞에는 살짝 약간 좀 건담틱하기도 하고 약간 좀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뭐 송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입체감이 좀 많이 도드라지고 정말 많이 입체감을 살려놔서 네. 그리고 저는 처음에 자료를 받아보고 실물을 봤을 때 조금 놀랬던 게 자료를 받았을 때 사진을 받았을 때 전 되게 컴팩트할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미지를 봤을 때 상당히 좀 작은 스타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차를 받아보니까 전혀 작지 않습니다. 지금 송 기자 키가 뭐 큰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송 기자가 125cc를 이렇게 딱 옆에 섰을 때 어색해 보이지 않지 않아요? 별로 그렇게 크게 어색해 보이지 않은데 125cc 작은 모델들은 상당히 되게 작아 보이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사이즈면은 상용시장, 계속 상용시장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상용시장에서 제일 사랑받고 있는 그 두 가지 인기 모델 대비 비교해도 그렇게 작은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되게 또 커 보인다, 정말 큰 차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 사이즈는 이전 모델이었던 어드레스 유로4 어드레스 125랑 비교할 때 그렇게까지 큰 수치상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디자인적으로 커 보이게 잘 구성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이 어떻게 보면은 크게 호불호 갈리는 스타일은 아니고 약간 스포티한 디자인을 좋아하실 만한 분들은 웬만히 다 좋아하실 만한 뭐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되고 전체적으로 조금 높아요. 그러니까 스포티하고 무게중심도 살짝 제가 봤을 때는 좀 높은 것 같고 지상고도 높고 시트고도 조금 높은 편이에요. 일단 요거 지상고 같은 경우에는 160mm 같은 회사에서 스즈키에서 만들었던 V스트롬 250도 지상고가 160mm. 그렇죠. 뭐 여러분들이 뭐 이거 가지고 뭐 내가 다니는 길에 뭐 약간의 뭐 임도가 있다. 뭐 임도도 뭐 자신 있게 들어가셔도 될 만한 정도의 그런 지상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스즈키 코리아가 보내준 자료에 V스트롬하고 이 비교를 해놓은 수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다른 스쿠터들하고 비교를 해놨으면 눈에 확 안 들어왔을 텐데 그렇죠. 무려 V스트롬이랑 이제 비교를 해놨으니까 V스트롬은 전혀 다른 장르에 그렇죠. 다르게 타는 애인데
스쿠터인 얘랑 비교를 했다면 약간 좀 여기다 무슨 깍두기 타이어 끼고 인도를 막 도전을 해도 될 만큼 살짝 좀 높아요.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뭐 비포장 도로나 뭐 도로 사정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다, 그렇게 매끄럽지 않다, 그러신 분들도 타는데 전혀 문제 없이 탈 수 있을 정도의 지상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덩달아서 이렇게 시트고도 살짝 높아져서 어떻게 보면 뭐 키가 좀 작으시거나 뭐 그런 분들한테는 살짝 부담스러운 그런 시트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이전 모델 대비 대략 한 시트고가 3cm 정도 이렇게 좀 올라갔기 때문에 네. 지금 이 모델의 시트고가 780mm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 어드레스 125를 타보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아쉽게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전의 스즈키 모델들이 사실 시트고가 낮기로 또 유명을 했고, 그렇죠. 상당히 좀 약간 저중심에 타기 쉽고 뭐 그런 스타일들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는 스포티한 거를 좀 강조를 한 디자인이고, 그래서 그렇죠. 운동 성능도 약간 좀 무게 중심이 살짝 위에 있다 보니까 운동 성능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스포티하고 다이나믹한 주행을 할 수 있겠다. 뭐 그렇죠.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송 기자, 그럼 얘는 뭐 엔진소부터 좀 알아볼까요? 아벤스 125에 탑재된 엔진은 124cc 공랭 단기통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요. 최고 출력은 8.7마력, 최대 토크는 1.0kgm 이렇게 성능을 내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성능적인 수치로 봤을 때 그렇게 높은 모델은 아닙니다만,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발생 구간들이 대단히 낮게 저회전, 저중속 중심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최고 출력 같은 경우에는 6750rpm부터 발생이 되고, 최대 토크 같은 경우에는 5500rpm, 거의 뭐 이 정도면은 거의 일상에서 자주 쓰는 그 영역대에서 거의 모든 성능이 다 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긴 거는 약간 스포티하게 생겼지만 실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실생활 영역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세팅이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시내 주행하고 뭐 그런 우리가 가장 많이 뭐 출퇴근하고 시내 주행하고 뭐 그런 것들 할 때 가장 편하게 탈 수 있는. 그렇죠. 예, 뭐 그러니까 뭐 연비도 그렇고 주행 능력이나 뭐 그런 주행감 뭐 그런 것들도 가장 편하게 탈 수 있는 뭐 그런 세팅이라고 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비 같은 경우에는 WMTC 기준, 뭐 그냥 단순히 정속 주행 기준이 아니라 뭐 다양한 일상 도로에서의 그런 다양한 조건들을 감안해서 테스트한 WMTC 기준으로 54.3km 정도니까 뭐 이 정도면은 거의 저희가 실제로 주행했을 때도 40km 이상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송 기자가 방금 뭐 연비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 스즈키의 125cc 스쿠터들은 대대로 연비가 되게 좋기로 유명을 했습니다. 예전에 뭐 어드레스랑 GXX 같은 경우에 광고했었을 때 한 번 주유로 뭐 어디까지 간다 뭐 그걸 엄청 강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실질적으로 스즈키의 125cc 엔진들이 거의 커브형 모델들하고 연비가 거의 비슷하다. 뭐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특히 그때도 이제 어드레스를 이제 상용으로 쓰시던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나름 유지비도 저렴한데 특히 연비 쪽에 엄청 만족을 하신 분들이 좀 많았었고, 어떻게 보면 그 기술력이 어디 안 가기 때문에 지금 2호 모델들 같은 경우도 연비에는 나름 뭐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스즈키는 다 연비가 좋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연비가 대단히 좋지만 성능도 상당히 좋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보통 그 연비를 다 뽑아내지 못하고 막 시내에서 너무 열심히 타셨던 분들 아마 기억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혼다, 야마, 스즈키, 가와사키 뭐 일본 4대 브랜드라고 이제 하지만, 지금 대만산 브랜드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그 중국산 브랜드, 그런 브랜드들의 기술적인 모태가 되는 브랜드들이 다 이 일본 4대 브랜드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조립 하청 공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하다가 다 기술 전수받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렇죠. 뭐 유명했죠. 뭐 네. 대리몬다, 효성 스즈키. 뭐 다 옛날 일이긴 하지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 이들의 기술력, 이 브랜드들의 기술력이 없었으면 시작조차 못했을 만한 브랜드들도 뭐 있을 정도니까, 뭐 기술력이나 뭐 그런 거는 타이틀만 보고 선택을 해도 그렇죠. 어느 정도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일단은 그런 것 같고요. 저는 이 모델에서 정말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요즘 너무 찾기가 어려워진 이 플로우 패널,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도 모터사이클, 그러니까 스쿠터를 플랫 패널로 있는 거를 시작해서 계속 타왔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너무나 잘 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근데 유행처럼 이렇게 플랫 패널 없는 구조의 모터사이클이 대세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좀 안타깝긴 한데 이 진짜 편하거든요. 뭐 그냥 플랫 패널과 이 고리, 그렇죠. 이 플랫 패널과 이 고리의 조합은 우리가 이제 백팩을 메고 아무 모터사이클을 타도 이 백팩의 이 끝 지점을 시트에 아무리 맞춰놓고 타도 사실 그냥 벗어서 여기다가 놓고 타는 것보다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깨에 하중이 실릴 수밖에 없고. 근데 진짜 뭐 간단한 장을 보거나 뭐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짐 수납이 되기 때문에 뭐 일단 플랫 패널이 있는 게 저도 상당히 반가워요. 맞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또 뭐 이 플랫 패널 기본 평평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장을 봤는데 뭐 박스에다가 짐을 좀 착착 담았을 때 그냥 그거 고민 안 하고 여기다 그냥 착 올려놓으면 되니까 그런 점들도 편하고, 뭐 아까 잠깐 뭐 짐꼬리 언급도 하셨지만 짐꼬리 같은 경우에는 앞에도 있지만 요 시트 아래쪽에도 하나가 더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봉투가 뭐 한 두세 개 된다? 앞뒤로 잘 걸어서 이동하시면은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 거기다가 시트 밑에도 수납함이 있으니까 그거까지 이용하시면은 좀 많은 짐을 좀 잘 담으실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점에서 실용성이 대단히 높은 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조상으로 지금 보면 공간을 상당히 잘 뽑았어요. 그리고 뭐 여기저기 이렇게 공간들이 상당히 많고, 뭐 메인 트렁크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살짝 좀 작기는 해요. 그거 좀 아쉽긴 그거 좀 아쉽기는 한데 그거 말고도 일단 플랫 패널이랑 여러 가지 공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글러브 같은 거나 뭐 여러 가지 것들, 휴대폰이나 뭐 그런 것들은 이쪽에 둘 데가 되게 많고, 일단 저는 플랫 패널이 있다는 게 상당히 반갑고 참 높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은 플랫 패널이 없는 이제 스쿠터로 모터사이클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시트를 열거나 뭐 리어백을 열거나 뭐 그게 어떻게 기본이었을 텐데, 그렇죠. 플랫 패널이 있는 것들은 그냥 여기다가 툭 던져놓고 그냥 바로 출발하고, 뭐 그게 어떻게 보면 기본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편한지 경험을 해보신 분들만 알 것 같은데, 일단은 공간적인 부분들이 조금 많이 여유롭다는 거, 뭐 그런 그렇죠. 것들은 저는 상당히 높게 평가할 만하고, 특히나 스즈키 코리아에서 상용 부분을 조금 많이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공간감은 상당히 좀 더 높게 평가받아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여러분들 스마트폰 이용하시는데 스마트폰 뭐 이동 중에 배터리 떨어지는 거 좀 나는 싫다, 이동 중에도 배터리 좀 충전하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여기 왼쪽 글러브 박스 안쪽으로 보면은 커버가 달려있는 USB 충전 포트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활용해서 이동 중에 충전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쪽 뭐 레버 주변으로 핸드폰을 거치해놓고 사용하시겠다, 뭐 이런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USB 포트 연결해서 배터리 떨어지지 않게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걱정이 없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갖출만하고는 또 다 갖췄어요. 뭐 전체적으로. 근데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주유구의 위치. 이게 좀 독특해요, 구조상. 이게 요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요 뒤에 짐바지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요 모델은 딱 보이거든요. 나는 여기 달려있는 건 처음 본 것 같아. 그렇죠. 보기 좀 드물긴 한데 뭐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이전 모델들 생각해 보면은 이 주유를 하려면은 시트를 열어야 되고, 시트를 열었을 때 이 시트 아래쪽 뒤편으로 주유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주유가 뒤쪽으로 조금 더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쉬울 것 같기는 해요. 네, 그 어떻게 보면 주유구의 위치들이 조금씩 다 다른데 뭐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뭐 그런 모델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시트 밑에 숨겨져 있는 애들은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니까 시간상으로나 번거로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약점일 수 있는데, 얘는 오히려 이 뒤로 빼갖고 한 번에 딱 넣을 수 있게 뭐 그렇게 해놨기는 했는데 좀 기발해요. 그러니까요. 좀 독특하기도 하고. 근데 아까 뭐 이 짐대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요 주유구 때문에 이 짐대를 스즈키 코리아에서 이렇게 좀 제작을 해서 보내주신 것 같은데, 짐대가 장착됨으로써 이 캐리어가 장착됨으로써 주유구 사용이 좀 불편해질 수 있다 보니까 요 캐리어를 이렇게 해서 여기 슬라이드로 이렇게 돼요. 움직일 수 있게끔 네네네. 이렇게 해서 주유나 이런 거, 주유라든지 아니면은 이 시트 하던 수납함에 짐을 넣었다 뺐다 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이런 슬라이드형 캐리어를 장착을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눈여겨볼 만한 게 또 뭐가 있죠? 스즈키 차, 요즘 스즈키 신차들 보면은 많이 장착되고 있는 기능인데 이지 스타트 기능이라고 해서 시동을 걸 때 우리가 이 시동이 걸릴 때까지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있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눌렀다 떼면은 알아서 시동이 걸릴 때까지
셀 모터라고 하죠. 스타터 모터가 돌아주는, 작동해주는 그런 기능인데 요 아베니스 125에도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그냥 시동 걸 때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된다라는 거, 요 기능이 있고요. 저는 이거 보고 나는 대단히 괜찮은데? 라고 생각했던 기능인데요. 요즘 스쿠터들에서 보기 어려워진 킥스타터 장착이 돼 있어가지고 방전됐을 때, 요즘 또 날씨가 추웠잖아요. 요런 때 방전됐을 때도 걱정하지 않고 밟아서 걸고 갈 수 있다라는 거, 요런 기능이 있고요. 저는 포인트들을 좀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 우리가 가격을 289만 원에 딱 얘기했잖아요. 네. 요거 저거 다 빼갖고 가격을 많이 낮춘 거 아닌가. 근데 둘러보면 들어갈 건 또 은근히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 브레이크는 지금 앞 디스크, 뒤 드럼 방식인데 여기에다가 연동 브레이크 시스템 장착해서 제동력 뭐 아쉽지 않게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놨고, 거기다가 이게 아까 뭐 비즈니스 쪽, 그러니까 배달 쪽에서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경사로 같은 데 주차했을 때 바이크가 뒤로 뭐 주주주 흘러내려가서 사고가 나버리거나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사이드 스탠드로만 세우더라도 안전하게 세울 수 있도록 파킹 브레이크를 여기 뒷브레이크 레버 쪽에다가 장착을 해놨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세우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289만 원에 엄청 고급스럽게 만들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고급스럽진 않아도 뭐 있을 만한 거 웬만하면 다 있다. 뭐 고급스럽진 않아도 실용적일 만한 부분들은 충분히 다 갖추고 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자, 이제 타본 얘기를 좀 해볼게요. 타본 거 대단히 오랜만에 이런 모델을 만나서 신선했다. 그렇죠. 시동을 딱 걸었을 때 이게 가격이 있으니까 고급스럽게 딱 시작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살짝 옛날로 돌아간 느낌? 그런 느낌이 딱 돌아가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시동을 딱 켜면 확실히 124cc 공랭 단기통이 보여줄 수 있는 딱 전형적인 그런 딱 느낌을 보여주지 않나.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게 저회전 중심 세팅이 되다 보니까 정차에 있다가 치고 나가는 그런 뭐 파워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수치적인 부분에서는 성능이 좀 낮게 표기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실제 체감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떨어지는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만큼 저중속에서 치고 나가는 힘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기억이 있네요. 저는 시승을 하면서 살짝 어떤 포인트로 시승을 했냐면, 이렇게 달아서 왔잖아요. 상용으로 사용된다는 전제하에 동네 골목에서 언덕길 같은 데도 좀 타보고 이렇게 좀 동네의 개념으로 이렇게 좀 타봤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데서 배달을 한다면, 이런 데서 상용으로 사용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스프린터 모델이나 뭐 주행 능력이 뛰어난 그런 포인트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배달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좀 타봤는데, 동네에서 그런 골목에서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주행 환경 그런데 상당히 타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멈췄다 섰다도 자주 하고, 거친 길도 잠깐 나오고, 언덕길도 만나고, 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나름 상당히 좀 괜찮게 편하게 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 아까 얘기했던 시트고가 살짝 높은데 이제 언덕길 만나면 거기서 이제 섰다 뭐 이렇게 거기서 회전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은 살짝의 어떻게 보면 좀 노하우가 필요하지 않을까. 적응 기간 낮은 것들을 타신 분들 입장에서는 살짝 적응할 필요가 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운동 성능이 좀 좋기 때문에 장거리를 타고 뭐하고 하는데도 저는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모델 타면서 오랜만에 좀 추억이 떠오른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조향이 대단히 좀 가볍게 이루어지는 맞아요. 이 부분. 요즘 스쿠터들은 좀 어느 정도 그렇다고 되게 무겁고 빡빡한 건 아니지만 뉴트럴한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시는데, 적당한 수준에서의 그런 핸들 조향의 무게감을 보여주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대단히 가볍고 경쾌합니다. 맞아요. 예전에 나왔던 요 급들, 이 어드레스의 친구들, 그런 모델들이 대체로 그런 구성, 그런 세팅으로 좀 많이 만들어졌었는데, 오래간만에 이렇게 핸들 조향이 가벼운 차를 만나니까 예전 생각도 나고, 근데 또 이렇게 가벼운 조향일수록 좀 시내의 그런 정체 구간에서 빠져나가거나 하실 때 좀 덜 피곤하실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송 기자 얘기처럼 가볍게, 조향도 가볍게 뭐 그런 식으로 탁탁 잘 튀어나가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브레이크도 좀 신경 쓴 느낌이에요. 나름 브레이크 성능 괜찮은 것 같고요. 드럼 브레이크를 썼다는 거에 뭐 조금 살짝 뭐 실망하시거나 낮은 점수를 주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나름 제가 봤을 때는 가격에 맞추기 위해서
적절한 제동 성능이 보장되는 드럼 브레이크를 쓰는 것도 저는 뭐 그렇게 큰 단점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사실. 맞습니다. 네, 뭐 일단 디스크랑 드럼이 조합이라서 나름 제가 봤을 때는 브레이크 성능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연동 브레이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뒤 브레이크가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각각을 작동해서 제동력을 뽑아낼 때보다 더 적은 힘으로 더 높은 제동력을 손쉽게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제동력이 부족하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그리고 스즈키 코리아에서 또 강조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죠. 이거 뭐 상용 포인트로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 아, 그렇죠. UGB. UGB.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부품들 가격이 대단히 저렴하다라는 거를 좀 키포인트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이걸 다 외울 수가 없어서 요 좀 따로 메모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앞에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에 2만 원, 그리고 디스크가 43,000원, 드라이브 벨트 뭐 24,000원, 브레이크 레버 쪽이 18,000원. 우와, 뒷브레이크 레버는 5,000원이에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좀 놀라실 만한 부분이 이 앞휠 같은 경우가 14만 7천원밖에 안 한다라는 거. 뭐 휠이 문제가 생길 경우는 거의 없긴 하겠지만 뭐 설사 뭐 좀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렇게까지 뭐 교환하는 데 있어서 부담된다거나 허리가 휜다거나 뭐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 모델 아베이스 125를 좀 장시간 타시더라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부담은 좀 매우 덜어질 수 있겠다라는 거. 요게 이 모델의 또 강력한 장점 중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지금 약간 가격표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예전에 이 배달 모터사이클의 대명사라고 뭐 인식이 되었던 이게 언더본 스타일의 그 부품표를 보면 약간 예전에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그게 더 고급이 된 느낌이야. 그거에 고급형들이 나오고 막 한정판 나오고 막 이제 하면서 오히려 그게 싸다는 느낌이 안 드는데 오히려 이 모델의 지금 부품표를 보니까 옛날 그 느낌이 납니다. 언더본 스타일의 부품표를 보면서 이렇게 저렴하다고? 이 가격이면 휠을 바꿀 수가 있어? 타이어도 이렇게 싸? 그러면서 이제 좀 놀랐던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딱 표를 보면서 느끼는 건 스즈키가 작정을 했구나. 이를 부득부득 갈고서 좀 뭐 부모님들의 허리띠도 많이 조르셨지만 뭐 그 덕분에 저희는 부담 없이 탈 수 있으니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싸지만 많이 팔면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으로 일단은 작정을 한 것 같은데 뭐 올해 일단 또 스즈키가 상용 시장에서 또 얼만큼의 활약을 펼치고 또 얼만큼의 판매량을 보여줄지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요. 거기다 또 뭐 승용으로 이용하시기에도 전혀 문제없는 구성이니까 뭐 출퇴근용 스쿠터 이제 또 좀 있으면 봄이고 해서 모터사이클 타기 괜찮은 날씨가 될 텐데 그때 출퇴근용으로 이용할 스쿠터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일단 접근하기 접근하기 나쁘지 않은 되게 접근하기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니까 이 모델도 한번 후보 리스트에 넣어놓고 함께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보면 승용 상용으로 사용하기에 진짜 만만한 만만하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만만한 스쿠터가 하나 제대로 된 게 하나 나왔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스즈키 코리아가 가격 정책이나 뭐 이런 거 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고민한 만큼 좀 많은 좀 수확을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시승차가 이제 좀씩 풀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3월 달부터 이제 정식으로 오픈이 돼서 시승차들도 많이 하고 센터에 많이 깔릴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3월이 딱 되자마자 매장으로 가셔서 타보시고 구경해 보시고 앉아 보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가 쭉 얘기를 해왔듯이 승용으로든 상용으로든 뭐 이 정도 3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가격대에 부담 없이 구입하실 수 있다는 거. 거기다가 편의 장비들도 뭐 다양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쉽지 않게 선택하실 수 있는 모델인 만큼 2023년 시장에서 프리미엄 시장은 스즈키에서 버그만으로 도전을 한다라면은 중저가형 시장은 요 아베이스 125로 도전하고 있다라는 거. 제품 구입을 고민하실 때 좀 다양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가성비를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3월 달에 매장 가서 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모델로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트TV 이상재 홍지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